지난달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과정에서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은 입국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탈북민들의 실태와 최근 변화된 지원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에티오피아 출신 유학생이 한강에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유학생의 장례를 도왔던 한 이주민 사역자는 이런 비극을 막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 목회자 못지않게 일반 성도들의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권전시협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민은 최소 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지만 남한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귀순한 30대 탈북민 A씨가 지난달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A씨의 월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월북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 장마당 꽃제비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북을 통해 겪은 트라우마를 가진 채 고립돼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허함 그리고 우울함 이것인 거죠. 저도 최근에도 탈북민들 만나러 현장 많이 다니는데 또 뭐 불합리함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바로 이제 뭐 사회 불안 그다음에 또 뭐 그 사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난해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 중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68.5%에 달하며 17.4%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 의원은 한국교회가 더 많은 탈북민을 섬기기 위한 욕심을 내려놓고 탈북민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을 품지 못한데 주여 통일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 통일을 주려고 하던 이들이 이제 그 보내준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통일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굶어 죽고 다시 그 독재 국가 이제 그 굶어 죽는 고문당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너는 한번 손을 대고 그들의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봤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지 의원은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립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선교의 대상을 넘어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키우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가 성차별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바뀌어가고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소외된 탈북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앞서 구티비 뉴스는 최근 삼엄해진 경계로 중국에 발이 묶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탈북민들은 숱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돕는 한국교회의 사역으로 수많은 탈북민들이 무사히 국내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북민들의 실태와 지원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유연 기자입니다.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은 탈북민 A씨는 생계를 위해 넘어간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북한에 들어가 전도하던 중 체포됐고 교화소에서 10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A씨는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탈북해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이 하나 없는 한국 땅에서의 생활은 생계 유지만도 버거웠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는 언어 차이로 소통이 어려워 잘리기 일쑤였고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만 오면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던 목회자의 꿈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실제 남한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밖에. 잘리기도 하고 부도가 나서 또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집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다 자기 부담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지인을 통해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를 만났고 선교회가 교재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재정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1년 전부터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선교회는 A씨와 같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엔 탈북민 공동체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북한 선교 리더 양성에 앞장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또 말씀을 전해 듣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탈북자를 구출하되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자. 교회는 결국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있거든요. 공동체는 현재 강의실 등으로 사용될 센터만 완공한 상태이며 탈북민들이 머무를 숙소를 공사 중입니다. 김 목사와 함께 공동체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는 탈북민 B씨는 공동체가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위로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 아무리 여기 와서 뭐 성공한 친구들도 많고 뭐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지만 마음은 항상 떠 있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뭐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 탤런트가 있잖아요. 북한 선교에 밑거름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 목사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선교하겠다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리더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지금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지난달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한 유학생이 한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서울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으로 에티오피아 교민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숨진 유학생의 장례를 도왔던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 인재로 한국대학에서 4개월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유학생 S씨. 평소 성실하고 원만한 성격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을 지나다 유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용산경찰서는 외관상 타살이나 범죄 혐의가 없던 것으로 보아 낯선 문화나 환경, 말 못할 어려움 등에서 오는 고립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년지기 에티오피아 출신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는 S씨의 시신이 본국으로 이송돼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교민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17일간 교회 내에서 추모관을 운영하고 교계 인맥을 통해 시신 이송이나 유가족 위로를 위한 후원도 진행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문화는 이제 매장 문화입니다. 화장 문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이 오기 전까지 금식하는 문화예요. 둘째는 보니까 임신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계로 이제 태어나는 상황이고 첫째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생각이 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멍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예기치 못한 동료의 죽음은 제한 에티오피아 교민사회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나 기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던 때 문 목사를 통해 전해진 도움은 유가족이나 교민사회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장례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애기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돈을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문 목사는 그동안 국내 외국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문화 충격이나 학업, 언어 소통 문제를 겪는 이주민의 입장을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선교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회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다면 S씨와 같은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이주민 사역자, 교민 사회 간의 소통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 창구를 열어 고립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과 카운셀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사실은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는 이런 자원들이 다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좀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어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한편 에티오피아 크리스천 교민들은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한국에서 본국의 문화와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단일 교회로 자립해 심리적으로 힘든 동포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목회자 성범죄 문제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국교회 4대 이슈에서도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빠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내 일반 성도의 성범죄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교회 내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로 일반 성도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 목회자 성범죄 문제가 주로 제기돼 왔지만 일반 교인 성범죄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일반 교인이 성범죄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건수로만 보면 평신도들한테서 발생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그 성도들하고 교제하거나 친교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이런 성범죄 문제에도 교회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러한 교회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개신교인 65%가 교회 내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목회자는 90% 이상이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목회자들 대부분은 한국교회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 부재에 동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교회 내 성폭력은 남성 목회자의 우월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성폭력 발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해마다 그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시키도록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교회가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처럼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평준적이고 좀 더 동등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내 성범죄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권전시협회가 주최하는 시위는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회 구호인 회장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최근 행복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사 아카데미와 단원 부부수련회를 김해 열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해 열린교회 김승규 담임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잘 감당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 나선 총회 부흥전도단 전 영남단장 지재진 목사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후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선거 전날까지 TV와 라디오 광고도 가능합니다.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택치료자에게 더 신속하게 약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 약국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또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 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낱개로 소분되는 제품에 대한 것이며 처음부터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제품에는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이 하루 평균 600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 자료에 따르면 소매 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이 2017년에서 2021년 받은 사이버 공격은 109만 1,606건입니다.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일 598건씩 발생한 겁니다. 공격 주체의 인터넷 주소 IP를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31만 1,269건, 3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 날로 지목한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떠난 정치인과 기업가들에게 24시간 이내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모든 마을과 도시에 국기를 개양하고 오전 10시 전 국민이 국가를 재창하라는 명령과 함께 군인과 국경수비대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면서 미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14일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등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5,559억 달러, 한화로 약 666조 원으로 전년보다 26.2%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추산했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인텔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지난 1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존 유포 SIA 회장은 팬데믹으로 빨라진 디지털화 경향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요 증가 덕분에 매우 공격적인 공장 건설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억만장자 사업가와 손을 잡고 민간 우주여행 역사상 가장 먼 1,300km 이상 비행에 도전합니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의 최고 경영자 제러드 아이잭먼은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우주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폴라리스 계획은 세 차례의 우주여행으로 구성됐는데 첫 번째 여행이 1966년 미국 나사의 제미니 11호가 세운 비행고도 1,372km에 근접하는 겁니다. 이 비행이 성공한다면 민간 우주 역사상 56년 만에 가장 먼 비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막바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0도, 대전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0도, 부산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탈북민 사역은 북한 선교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지만 탈북민들은 여전히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을 섬기는 동역자가 많아진다면 복음 통일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